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찬미 받으소서 16항의 이야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자신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통해서 밝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통찰, 이 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또 이 통찰은 생태학의 근본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주물리학과 진화 생물학은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동일한 하나의 기원, 빅뱅의 순간에서 시작되어 약 138억 년에 걸친 우주 형성 과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도 장구한 우주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 그 안의 모든 것은 이 우주 이야기의 일부이며 산물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와 생명 차원의 근본적인 유대로 엮여 있는 겁니다.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다. 내가 사라짐으로써 내가 생겨난다. 또 내가 사라짐으로써 내가 생겨난다. 불교의 연기론 또한 우주 만물에 대한 동일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촘촘히 연결되어 세상은 하나의 그물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성과 소멸이 계속됩니다. 공동의 집에 사는 우리 모두는 함께 있는 다른 존재들 덕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언제나 누구 덕분에 존재하고 누구 덕분에 생명을 유지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누구 덕분에 살아가는,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빚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살면서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빚을 깊이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생태적 빚을 크게 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진 빚인가? 자연 생태계,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미래 세대, 그리고 특히 우리와 같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이 모두에게 우리는 엄청난 생태적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빚이 10,000탈렌트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1탈렌트를 6,000데나리온으로 치고 1데나리온을 10만원으로 치면 10,000달렌트는 6조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공동의 집에 우리가, 특히 평균 이상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끼친 생태적 훼손, 우리가 지고 있는 생태적 빚은 아예 돈으로 환원할 수도 없습니다. 핵발전으로 우리가 지고 있는 생태적 빚을 생각해 봅니다.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2000년 기준 공식 사망자만 15,000명이 넘고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고통 속에 죽어간 사람들, 장애인이 된 사람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올해로 사건 발생 30년이 지났지만 체르노빌은 아직도 죽음의 땅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일본 영토의 70%가 관광기 30년의 방사성 물질 세슘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원상 회복에 최소한 300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방사성 물질은 계속 유출되고 있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 24기를 가동하고 있고, 앞으로 15년간 12기를 추가 건설하겠다며 야심찬 핵발전 확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지역 주민들의 삶이 파괴되고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었는가. 핵발전소로 만든 전기를 보내기 위해 세우는 송전탑으로 얼마나 많은 삶의 터전이
못 바뀌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송전탑이 많은 곳이 어디인가? 놀랍게도 천년고도 경주입니다. 월성 핵발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주는 송전 선로 길이도 601km로 우리나라 1위입니다. 10만 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1m 거리에서 잠시만 노출되어도 얼마 못 가 사망한다는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가 연간 700톤 이상 꼬박꼬박 배출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소에 쌓아두고 있지만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어쩔 셈인가? 저장소를 도대체 어디에 지을 것인가? 저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지역이 분열될 것인가? 모두 핵발전으로 인해 우리가 지고 있는 갚아야 할 엄청난 양의 생태적 빚입니다. 우리가 생태적으로 얼마나 크게 빚지며 살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의식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생태적 회개가 일어납니다. 핵기술로 엄청난 힘과 풍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독서 다니엘 예언서에서 아자리아가 고백했듯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보잘것없는 세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엄청난 힘으로 우리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오염하고 파괴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멈춰서서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뿌리부터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공통된 기운을 지니고 있고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미래를 함께한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인식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모든 형태의 자기 중심성과 자아 도취를 거부하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생태적 회개입니다. 생태적 회개는 삶의 방식의 근원적인 전환을 뜻합니다. 생태적 회개를 할 때 우리 안에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겨나고 생태 시민의식이 함양됩니다. 우리는 흥청망청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범약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넘어 밖으로 관심을 돌려 우리와 함께 공동의 집에 살아가는 다른 이웃들, 특히 힘없는 이들과 자연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엄청난 생태적 빚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 빚을 당연하게 여기면 오늘 복음 이야기에 등장하는 만 탤런트를 빚진 사람처럼 우리는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무자비한 삶의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 삶은 극도의 자기중심, 타자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자연입니다. 핵발전소와 송전탑 지역 주민들의 파괴된 삶,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피폭 노동은 핵발전이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짓 풍요와 편리에 묻히고 맙니다. 부끄럽게도 바로 오늘 우리의 자아상이 아닌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태적 회개로 생활 양식을 기꺼이 바꾸려는 그런 우리들이 많아지면 그 많은 우리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들에게 건전한 압력이 될 것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곧 총선이고 대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태적 회개로 일어난 삶의 변화에 대한 우리 자신의 염원을 정책으로 구현하여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일궈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사람들이 정치적 권력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탈핵 정책을 펴겠다는 사람과 정당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춥고 눈이 무릎까지 쌓인 겨울,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시작, 여기 광화문까지 우리가 걸어온 연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아직도 쌀쌀한 날씨,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사실 탈핵은 간단합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지, 노후 핵발전소 폐지, 전기 수요 관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이것은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기술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문제이고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2001년부터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 차액 지원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2012년부터 의무 할당제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발전 차액 지원제는 정부가 일정 기간 고정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하여 수익을 보장하여 중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육성해 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사업자들 간의 입찰 경쟁으로 전력 공급가가 하락되는 의무 할당제는 중소규모 개인 사업자가 대다수인 태양광 산업계를 육성이 아니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2년에서 2011년까지 의무 할당제를 운영하다가 후쿠시마 사고가 난 이후 2012년부터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도입합니다. 결과는 엄청납니다. 정책 전환 후 3년 신청된 태양광 발전 산업의 총 규모는 1,500만 킬로와트에 이르렀습니다. 100만 킬로와트급 핵발전소 15기에 해당되는 전력입니다. 정책 평가는 결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이 제도의 재도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해서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이 기금이 2015년 기준 3조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재정 부담을 아무리 늘려잡아도 전력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력기금의 최우선 사용 대상은 바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지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명분이 있는가? 이런 사정을 제대로 알고 나서도 발전 차액 지원 제도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한 해 21조에 이른다는 거대한 핵산업계의 이권을 누리는 핵마피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명분도 없습니다. 발전 차액 지원 제도는 안전한 삶을 염원하는 국민 모두의 염원에 부합하며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현재의 거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정당에 발전 차액 지원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으로서 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구에 대한 정부와 정치인들의 응답은 이들의 실체를 밝혀줄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뽑아놓은 정부와 정치인들이 이른바 핵마피아들의 거대한 이익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심이 있는가? 물론 이들을 뽑는 우리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생태적 빚을 절감한다면, 그래서 생태적 회개를 했다면 우리는 각성된 눈과 마음으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탄핵을 공약하는 이들이 정치를 하도록 주권자로서 우리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길입니다. 이것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생태적 빚이 우리 공동의 집과 그 안에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을 망쳐놓으려는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사회적 사랑이고 정치적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창조주 하느님의 귀한 선물인 햇빛을 모으고 바람을 모아 우리 모두 평화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